자, 그러면 사람이 이런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아까 세포에 대한 이해하고요, 이 몸에 대한 구성 물질을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면요, 다음에 것들을 잘 몰라도요, 건강에서 정말 뭐를 신경 써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구성 물질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물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이 1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질이 13%를 차지하고 있고, 무기질이 4%, 그리고 핵산, 그리고 탄수화물이 0.6%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나요? 밥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놓고 드시고 오셨죠? 네. 우리는 영양소를 그 식탁을 통해서 다른 걸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 몸 안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입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품이란 걸 먹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하루 세 끼 내가 먹는 것들을 우리 삼시세끼를 딱 들어보면요, 정말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탄수화물이 0.6%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 보면, 네, 저는 기겁할 뻔했어요. 저의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빵, 그리고 떡, 그렇죠? 그리고 국수 얼마나 좋아합니까? 비빔국수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 걸 먹고 살았는데 그게 0.6%밖에 없고요. 저는 식품 중에서 가장 못 먹었던 게 단백질이었어요. 제가 지금 세포 재생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사업하면서 가장 안 먹었던 식품이 단백질이었어요. 왜 이렇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성을 모르니까 또 아는 거하고요, 이걸 정말 내 몸에 적용시켜보는 거와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단백질을요, 제가 하루에 7번을 먹고 있어요. 7번을 먹고 있는데 소화가 다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절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속에서 이제껏 쌓아놨던 거를 다 태워가면서 몸이 건강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단백질의 재발견이고요. 앞으로 식품시장에서 유산균 다음으로 주목하게 될 그 영양소는 단백질이에요. 이제 홈쇼핑에서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프로틴, 아미노산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단백질의 강점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들 스스로부터 많이 챙겨 먹어야 될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단백질을요,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kg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양은요 50g이에요. 킬로그램당 그램수로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단백질 한 숟가락이 얼마예요? 12.5g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몇 그램 드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 4개 정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식탁에 난 두부도 충분히 먹었고 고기도 든든하게 먹었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에 최소 4숟가락 정도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드시면서 오셨나요? 그러지 않으니까 살에서 근육은 빠지고 살이 늘어지기 시작하고요, 수분도 이뤄지고요. 단백질 근육세포가 무엇을 품고 있냐면 물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높아져야지 우리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요, 수분의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수분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과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지질에 대한 영양소. 그래서 뭐부터 먹어야 되는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 전에 뭐가 있죠? 공기는요, 참 1분만 정말 숨을 안 쉬어도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좋은 공기, 좋은 물, 그 다음에 영양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이 살아나는데 구성물질을 몸에다가 채워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 잘 먹고 있어. 잘 먹은 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부족한 한두 가지 때문에 질병에 문제가 생기는 게 훨씬 많아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건 4%의 무기질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과 안 먹으면 먹고 싶어요. 어느 날 고기도 땡기고요, 밥이 먹고 싶지 않아, 당 떨어져, 이런 느낌 드시죠? 그래서 보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칼슘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느낌 오세요? 와요. 우리는 이제 알으니까 오는 거예요. 다리 삭신이 쑤시잖아요. 그런 거니 칼슘이 이제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결핍 때문에 이미 이제 골이 빈 거죠. 그래서 허우대는 멀쩡한데 골이 빈 상태가 된 거예요. 골빈 여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무기질이 부족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거죠. 질병으로 바로 갑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빈혈로 가는 거고요.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내가 알고 챙겨 먹어야 되는 건데, 시장에서 종합 비타민제가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넘쳐나고 있을까 생각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 질병이 오더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업가 캐치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수많은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먹긴 먹어야 되는데 골라 먹자 하는 거죠. 완전히 단당으로 먹지 말고.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잘 챙겨서 먹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순서는 가장 중요한 물부터 나와 있어요. 아까 구성 물질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은 기본 구성 원소가 H와 O죠.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H2O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 물이 너무 중요한 게 혈액의 체액의 가장 주성분이 물이에요. 체액에. 우리의 건강에서요, 물이 중요합니다 했을 때 세포 내액에 물이 많이 있어야 돼요. 세포 외액도 있고요, 세포 내액도 있고요. 세포 안에 물을 품고 있는 게 많이 있어야지 건강합니다. 그래야지 세포가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그 물과 산소를 가지고 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정화를 시켜서 뱉어냅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세포가 물을 갖고 있는 게 적고 그 물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우리 몸이 부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독소가 많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물을 잘 드셔야 돼요. 물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하루에 음식을 통해서 수분, 저도 물을 잘 안 먹었던 것 같죠? 네, 여기 보니까 다 물을 찾아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배운 거를 많이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면 안 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고집스럽게 물을 안 싸가지고 다녔어요.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물을 싸가지고 왔는데 잘 안 잠궈가지고 막 그 물이 엎어지면 물이 출렁출렁한 거예요. 감에. 그래서 모든 책을 하고 난 다음에 에라이 하고 또 안 가져오고 이런 걸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체지방이 높은 사람들은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분 함량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요, 대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은 낮춰주고 근육은 늘려주고 수분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하루에 최소 4잔 내지 5잔 정도는 소변이나 대변이나 이런 걸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화할 때 또 갖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몸은 항상 탈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갈증을 느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갈증을 못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서 한 2주가 지나니까 입이 타요, 너무. 제가 1시간, 2시간을 강의해도 입이 타는 걸 못 느꼈던 사람인데요. 이제 제가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호체계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목이 탄 거예요. 나는 물이 별로 안 필요한 거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그걸 느낄 수 있는 신호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지금부터 한 모금씩 마시고 다 한 잔씩 하시죠. 그래서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항상 홀짝홀짝 씹어가면서 이렇게 드시면 물은 운송 체계가 없습니다. 입안에 있는 세포에서도 바로 흡수가 돼요. 그렇게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고요. 혈액순환과 각 장기에 수분 공급을 해주고 인체 순환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대한 역할, 점막의 건강, 눈에 안구 건조증 오는 사람들도 수분이 없는 거죠. 만성 탈수의 증상인 거고요. 잦은 기침을 내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두통이 옵니다. 피부 질환 같은 것도 대부분 수분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 물이 핵심이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물은요, 특징이 있는데 인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요, 용해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체내 물질 운반에 용이합니다. 물 속에 다른 것들이 녹아나서 같이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물은요, 비열이 높아요. 몸이 너무너무 뜨겁다 생각하면 이거 식히기 위해서 땀 구멍을 열어서 땀을 내보내고요, 기화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선물의 기준은요, 우리 좋은 정수기를 고르는 기준이 되겠죠. 건강에 필요한 미네랄이 많이 있는 것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에 나쁜 물질 같은 거, 염소라든지 중금속, 미생물들은 없어야 되겠죠. 물속의 유기화합물과 잔류 염소를 결합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그 발암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관들이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꽉 막혀 있는 그 녹슨 관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염소처럼 염소가 결합하면서 트리할로메탄을 우리가 마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트리할로메탄은 태우면 열을 끓이면 이게 날아갈까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게 되거든요.
정수기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스프링을 만나서 자, 좋은 물을 먹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용존 산소량도 많고요. 그리고 또 체액과 똑같은 약 알칼리 물을 먹으면요 정말 세포한테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양소 우리 몸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단백질입니다. 자, 근데 구성 원소를 보니까 대부분 영양소는 구성 물질이 CHO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인데 이 단백질은요 이 속에 N이 들어있어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질소가 소화가 되면요 질소 부산물이나 암모니아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 잘 골라 먹어야 된다고 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 단백질은요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그 모양이 20가지가 돼요. 그림으로는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오각형 이렇게 내놨지만 이름으로 생각하면 약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과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불필수 아미노산은요 간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된다 해서 불필수예요.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몸 자체에 간에서 생성할 수 있는 거죠.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라는 건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우리 식품이 프로틴이죠. 프로틴. 근데 이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까 했더니 체내 두 번째로 많고요.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세포와 세포막의 인체의 주요 성분이에요. 머리카락도, 손톱도, 피부도, 뼈도 모든 장기가 다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도 주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복구할 때 첫 번째 영양소 단백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오류를 했던 건 더블엑스를 제일 먼저 줬어요. 그런데 우리 식생활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고기를 굉장히 잘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어야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는 단백질보다는 지방을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단백질은 몸에서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복구가 안 되는 상태, 재생이 잘 안 되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우리들이 단백질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 넣지 않고 더블엑스만 넣어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단백질은요 효소와 호르몬의 주 성분입니다. 인체는 우리 뇌에서 전체를 관장할 때 신경계, 효소, 호르몬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 세포 자체는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또 생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뇌에서 보내는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데 그 호르몬의 가장 주된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면 또 건강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호르몬도 항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면역에서요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걸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 항체를 그 주요 성분도 단백질이에요. 우리 단백질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또 근육이나 뼈에 되는 것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키를 키우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또 단백질을 권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입니다. 피가 부족한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또 넣어주면 그리고 외부의 화학신호를 감지하는 수용체 역할 아까 세포 속에 수용체 역할 단백질이 있었잖아요. 그 역할을 또 단백질이 해주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신호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부족할 때 에너지원을 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끌어다 쓰는 게 탄수화물, 당을 끌어다 쓰죠. 그리고 나서 지방을 태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백질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칼로리는 4칼로리지만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먹기가 어려울까요? 동물성 단백질 식품은요, 살코기 이런 것 있지만, 양질이 게 별로 없다는 거고요.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싶은데 뭐가? GMO가 두려운 거죠. 유전자, 이 변형을 온 거를 우리가 우리 세포에 넣어준다고 생각했을 때, 잠깐은 괜찮지만 이게 유전자 변형된 세포가 암의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돈 투자해서 먹었던 게 우리 건강을 잃게 하는 또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아미노산을 고르는 방법 있잖아요.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PDCAAS. 그걸로 단백질의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9가지 필수 단백질이 골고루 있을 때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아미노산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이 9가지가 이렇게 하나의 판조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한 가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 생각하면요. 나머지가 높게 들어있어도 이만큼이 어때요? 이게 다 흘러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볼 때 아미노산 스코어가 높은 것을 선택해줘야지 완전 단백을 통해서 좋은 단백질을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이트 프로틴에 대한 걸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프로틴은요,
일회 섭취량 12.5g입니다. 동봉된 스푼 한 스푼이에요. 이거 근데 이 한 스푼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요 있고요. 오른쪽에 거는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미노산 영양 수액자예요. 우리 어머님도 힘드시면 가서 아미노산 수액제 맞고 오시잖아요. 한 통에 그런데 보통 11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있나를 한번 보니까요. 이소로이신 384죠. 우리 거 한 스푼이에요. 510mg 있었어요. 전 약간 머리형인가 봐요. 우리 한 스푼이 두부 50모의 효과야 이렇게 했을 때 설마 그러겠어?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였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여기 류신 있죠. 로이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640호죠. 우리 어때요? 프로틴 속에는 870이 들어있어요. 각각 다 보니까 지금 아메리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 11만 원짜리 맞는 게 좋아요? 이거 한 스푼 먹는 게 좋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가루 하나도 날리는 게 아깝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키 키우고 싶을 때 그럼 이거는 한 통에 36스푼이 들어있습니다. 44,000원이에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너무 싸죠. 이거는 혈액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힘이 잠깐 불 끝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 힘도요 끌어다 쓰는 만큼만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드신다고 생각하면 대박 아니에요? 네, 그러면 36스푼이라고 생각하면 300만 원어치 나오지 않나요? 소 한 마리 맞죠? 그죠? 정말 여러분 건강 위해서 단백질 챙겨 드세요. 이거 진짜 대박 제품이에요.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 13% 지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질은 이 구성 원소가 CHO입니다. 이 종류를 보니까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인지질이 있어요. 우리 머리에 들어있는 대부분이 인지질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이 지질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자,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하나하고 지방산 3개 조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 중성지방입니다. 인지질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우리 두뇌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핵막, 미토콘드리아의 생체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여기 인상, 콜린 이런 거 들은 게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레시틴. 레시틴을 드시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치매 예방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성물질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라고 얘기해주는 우리 콜레스테롤, 이건 세포막의 성분입니다. 이것도 세포막에서 이중막이 있었죠. 인지질 속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은요, 가장 오해받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해주는데 그냥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의 호르몬은 다 단백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성호르몬과 부신피질 호르몬, 이 두 가지는요,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이 호르몬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콜레스테롤 부족하면 성기는 불임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 성호르몬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인 거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얘기하잖아요. 이 콜레스테롤은요, 혈관변에 흡착된 동맥경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혈압 때문에 콜레스테롤 두려워하잖아요. 이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의미는 우리 몸의 염증 지수가 높다는 걸 의미해요. 특히나 혈관 벽에 염증이 높을 때 간에서는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생성해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혈액 검사를 하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대. 그런데 우리는 콜레스테롤 약을 바로 먹잖아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다운시켜줄 수 있지만 혈관 벽에 있는 염증 치료를 할 수 없죠. 고혈압약을 먹으면 혈관이 너덜너덜해져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염증을 치료하지 못해서 어느 날 혈관이 터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좋은 걸 골라 먹어야 된다. 골라 먹어야 된다. 비타민 B군의 부족이 이 콜레스테롤을 만들게 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 염증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이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그 중성지방에서 보면은 지방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글리세롤 하나와 지방산 3개가 묶여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지방산을 다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우리 항문에 있을 때 고체 형태, 삼겹살 비계 같은 거죠. 굳어있는 굿지방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불포화지방은 상온의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불포화지방을 다시 나누어 보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 오메가7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오메가3라는 이 불포화지방산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액 내에서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피 속에 있는 혈전, 혈액의 엉김을 감소시켜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좋은 걸 골라 먹자. 너무 과도한 게 먹는 걸
지방을 좋은 지방으로 대체해서 세포막의 민감도를 높여주고 피를 깨끗하게 위해서 좋은 오메가3 먹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오메가6 같은 경우에는요,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또 한다고 얘기하죠. 지에리 블렌드에서 무화지꽃 종자에는 오메가6인데 그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메가6가 높잖아요. 그러면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약 1대4 정도가 가장 이상적 비율이래요. 1대1부터 1대4까지는 건강한 비율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비만인 사람들은요, 오메가6의 그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거죠. 과도하게 높잖아요. 그래서 1대20, 1대100.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오메가3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메가6가 높아졌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이 오게 되는지에 대한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랜스 지방이란 건 뭘까요? 이 불포화 지방산을 가열했을 때 수소 첨가로 변화한 지방인 거죠. 트랜스, 지방산이 변한 거죠. 변한 것을 먹으면 결국 뭐가 이상이 올까요? 세포막에 이상이 오게 되고요. 혈중의 작용은 LDL이 상승되고 HDL이 감소되는 역할을 옵니다. 그럼 피가 탁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나 그리고 튀김류 같은 것들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아이들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지혜롭게 빨리빨리 좋은 것들을 대체시켜 준다면, 그 시기를 넘으면 의식이 깨이면 덜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다시 표로 보면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다가 불포화지방산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 있다는 얘기하고요.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늘 미팅에서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만 제가 훑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소도 돼지도 다 목초로 먹는 게 아니라 다 사료로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사료의 주 원료가 옥수수. 그러다 보니까 최후의 포식자인 사람의 몸속에 오메가6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염증을 많이 입고요. 그럼 이 오메가6가 높다고 생각하면, 낮추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메가3의 섭취를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춰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보니까 1대 4부터 10까지가 건강합니다 했는데, 계란 같은 게 1대 20, 1대 1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 옥수수니까 1대 60이에요. 1대 60이 있던 이 음식을 돼지가, 소가, 사람이 먹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과도 비만인 같은 게 1대 125가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비만이면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는 이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오메가3를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메가3를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 오메가3와 밸런스가 있는데, 이 속에 비타민 E가 들어있는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봐야 되고, 이거를 추출하는 과정 속에서 한패드 산화되지 않는 기름을 추출해내는 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본사교육을 받은데 물범유, 잡어유, 연어유 그런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정제 속에 우리가 먹고 싶은 오메가3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쁜 오메가3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오메가3가 연어 속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연어를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한 거였고요. 그리고 그 속에 수은이나 납이나 나쁜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 중금속 같은 게 들어있지 않는 걸 골라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오메가3, 최상의 오메가3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4% 있는 거, 무기질료. 자연계에는 100여 종의 원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54개가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래요. 그 중에 탄소, 질소, 수소, 산소를 제외한 50여 종의 원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미네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인체의 구성 비율은요, 딱 4%밖에 안 돼요. 이 4%가 우리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도 미네랄의 체내 합성은 불가하답니다.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만 섭취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평소에 부족하면 땡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를 해서 의도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한 결핍되기 쉬운 거죠. 근데 이것은요, 결핍되면 반드시 바로 질병으로 돼요.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근육 경련이 온다든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수축의 장애가 온다든지, 인이 부족하면 구루병이 온다든지,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바로 질병으로 오기 때문에 미네랄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더블엑스 속에 있는 미네랄 여러분 드신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세요. 미네랄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양 속에 있는 미네랄을 식물이 빨아들여서 우리가 먹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미 토양은 다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산성 물질은 미네랄을 녹여줍니다. 그래서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짜 그 미네랄 비료를 주고 키운 식물들을, 야채들을 우리는 먹고 있잖아요. 부추 같은 것도 너무 시퍼렇잖아요. 그러면요, 소는요 그런 것들 먹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머나 싱싱하네, 얼른 사와서 그걸 먹고 있잖아요. 미네랄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거죠. 과다하게 들었으면 그것도 또 균형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연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핵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미네랄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핵산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로서 DNA와 RNA가 있습니다. 세포 안에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DNA는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고요. RNA라는 것은 유전자 정보를 전달해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이라는 건요, 유전자 정보가 우리 아빠가 곱슬머리였어. 그러면 단백질 가져가서 곱슬머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RNA가 그 유전자 정보와 관여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0.6%만 차지하고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자, 구성 요소는요, 지금 CHO라고 했어요. 이걸 소화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탄수화물은요, 기본 단위는 포도당입니다. 에너지 원으로 쓰이고요, 열량은 4칼로리예요. 에너지 원으로 쓰이는 영양소가 3가지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나죠. 에너지를 만듭니다. 지방은 1g당 9칼로리의 열량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든든하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거기 있죠.
자, 그러면 이 탄수화물은요, 처음에 우리 식물계에 존재할 때요, 동물에서는 이걸 글리코젠이라고 우리 근육이나 간 속에 저장을 시켜줍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간에서 지방의 저장을 시켜줍니다. 나는 고기 많이 안 먹는데 지방간이래. 빵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지방간이 있는 이유는 이 당을 지방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은 이것을 당을 녹말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전분의 형태로 저장을 해놓거든요. 이것이 소화가 되면서 끊어지면 이당류로 존재를 하고요. 땅, 설탕. 우리가 씹을 때 단맛을 느끼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단당류, 포도당이 돼야지만 우리 세포는 이걸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이 단당류를 물에 잘 녹고 단맛을 냅니다. 자, 그 이제 부영양소로 이제 비타민이 있죠. 비타민은 우리 속에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어요. 지용성 A, D, E, K가 있고요. 수용성은 비타민 B군 복합체예요. 컴플렉스라고 얘기하죠. 8개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있고 비타민 P가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요, 몸에서 오랫동안 저장을 못 하잖아요. 최대 4시간 정도밖에 있지 못한다고 반드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과 C군을 계속 유지하면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신제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용성 비타민은 해주는 역할, 비타민 A가 점막의 건강에 역할을 해주는 건데 부족하다면 야맹증이 옵니다. 지용성 비타민 D가 부족한 구루병. 요즘에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대장암이나 유방암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뼈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 우리 생식소의 발육 촉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 불임증과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B군 복합체 같은 경우에는 8가지가 각각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를 우리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더블X가 효소 덩어리인 거예요. 이 효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쓸 수 있는 호르몬과 효소의 양은 몸 안에서는요 한정되어 있어요. 효소 한계성 이론이 있거든요. 많이 끌어다 쓰면 나중에 고갈되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죽을 때 곡기를 끊고 죽는데요.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죽는 상황이 온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효소가 한정되어 있죠. 그런 효소를 우리가 자연계에서 계속 보충해준다고 생각하면 내 몸 안에 있는 효소를 우리가 끝까지 쓸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S는 효소 덩어리다라고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식이섬유가 있어요. 식이섬유는요, 물에 녹는 게 있고 녹지 않는 게 있죠. 수용성과 불용성의 비율은 1대 3의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를 갖고 있는 제품이 파이버 비치죠. 이거는 흡수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체내 중금속을 우리가 흡착을 시키거나 장벽을 청소하거나 그리고 나서 변의 양을 부피를 키워서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같은 거 내보내는 영양소를 차근차근 흡수시키는 그런 도움을 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게 되면 당뇨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배변작용, 변비 개선시킬 수 있고요. 혈장과 간의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킬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당분 흡수에 조절을 하고요. 포만감 때문에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지방과 독성물질을 흡착해서 배설시킬 수 있고, 장액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요. 유산균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식이섬유.
우리가 이제 신인 스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식물 영양소예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에 필요한 구성물, 마지막 식물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식물 영양소를 처음에 찾은 분이 칼 렘보그 박사죠. 이 식물 영양소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걸 주목하기 시작했고 1934년도 뉴트럴라이트에서 그리고 나서 알려진 게 색깔 있는 음식. 동물은 위기에 처하면요 이동하면서 피할 수 있어요. 바람도 햇볕도 병충해도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는데 식물은요 올곧이 거기다 뿌리를 박고 버텨내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내는 향과 그리고 색깔과 이런 걸 가지고 병충해나 자기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색깔들을 사람이 먹었을 때도 자기의 세포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5가지 색깔 있는 음식을 먹읍시다 해서 파이토칼라 우리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영양, 보라색, 그리고 하얀색. 그런 색깔 있는 음식들이 각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천여 가지 식물 영양소가 발암 억제 효과가 있답니다. 지금 이분이 서영준 서울대 약대 교수인데요. 항암제 독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고루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얘기하죠. 돌연변이 세포를 복구하는 것으로 도와서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 영양소는요. 암 촉진의 단계를 억제해서 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줍니다라는 기사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암 환자한테 WX를 먹여야 될까요? 네. 우리가 건강할 때 먹어야 될까요? 네, 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걸 차근차근 나오죠. 뼈 건강에 대한 거, 눈 건강에 대한 거, 전립선에 대한 거 다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Y 뉴트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농장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유기 농장에 있고요. 그리고 식물을 선정해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우리한테 갖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1300여 종의 식물에 대해서 우리는 상세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을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종의 전쟁인가요? 이 프로그램 보니까 앞으로 식량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요즘에 종자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고추 묘로 하죠, 묘. 그것을 종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종자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추 씨를 받아서 다음에 심으면 효과가 나지 않아요. 다시 그래 종묘를 갖다 심어야 되거든요. 이미 한국에는 종자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뉴트럴라이트가 대단하다라 그런 종자를 나온 원료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강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내 몸이 이런 영양소가 필요하다. 근데 식탁에서는 부족하다. 그럼 보조식품을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죠. 그런데 그 먹는 걸 가짜 음식으로 대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응집되어 있는 가짜 영양소 음식을 세포한테 넣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받아 먹겠지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1강의 핵심은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실 때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우리는 천연 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구성물질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몸의 구성물질이 부족한 걸 찾아서 너는 뭐를 못 먹고 있니? 어떤 게 결핍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먹으려고 할 때 가짜 음식으로 먹으면 안 되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영양소별 뉴트럴라이트 나옵니다. 우리 영양표를 만들어 봤어요. 탄, 단지, 비, 무, 섬, 물. 각각 뭐가 있는지 다 봤습니다. 단백질에는요 프로틴이 들어있고요. 지방에는요 포화지방은 제품으로 만들 필요 없죠. 불포화지방으로 해서 오메가3 제품, 오메가6 제품, 비타민 A, D, E,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제품들이 다 여기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B군에 해당되는 제품, 그리고 비타민 C에 대한 제품, 칼슘, 마그네슘, 철에 대한 거, 황에 대한 거, 셀레늄에 대한 거, 영양소별로 어떤 제품이 있는지에 대한 걸 지금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이 준 최적의 건강, WX, 있다고 이제 제안을 내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강이 끝났고요.